경제 이슈 알아보는 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소장님과 또 어떤 이야기 펼쳐볼지 주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방산주가 뜬다. 앞으로의 모멘텀과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방산주 이미 떴죠. 며칠 전까지 계속해서 주가가 좀 고공행진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사실 종목별로 수익률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상승했을까요? 이게 지난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 지난주에 그 LIG 넥슨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최고가 그러니까 신고가 갱신을 했던 부분들이 있긴 한데 둘 다 실적도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모멘텀을 부각받으면서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했고요. 특히 이제 LIG 넥슨의 경우에는 지난달 1일 한 10만 원대였었는데 그 한 18만 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주가가 한 68%까지 상승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는 그 주가가 한 13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상승을 했고요. 심지어는 좀 예상치도 못했던 풍산의 경우에는 주가에 대해서 군용 탄약 그 생산 기업이긴 한데 3만 원대 후반에서 4만 원 후반까지 좀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좀 그 방산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흐름이 좋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지금 심지어 ETF까지 좀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자산운용의 그 R이랑 K방산 FN 그 ETF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같은 기간에 20%까지 좀 상승을 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았는데 이게 그 S&T 다이내믹스랑 그 하나 시스템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지금 이 거래 동안은 좀 하락세를 보이는 것이 몇 가지 좀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네. 최근에 이제 수급들이 좀 여러 가지 그 흘러가는 모습들과 뭐 테마적인 흐름들을 계속 좀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2차 전지가 오늘 좀 상승을 했지만은 일부 수급들이 그쪽으로 좀 빠지는 현상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 조정의 가능성은 열어두실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산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전부 다 분위기가 좋았고요.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슨은 스타 종목의 역할을 톡톡히 해줬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방산주들 흐름이 좀 개선되는 이유를 저희가 찾아볼게요. 사실 이제 대외적으로 봤을 때 전쟁이 지속된다는 점은 굉장히 안타깝지만 사실 시장 관점에서는 또 투자 전략으로 연결을 해봐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런 그 전반적인 전쟁이라든지 이런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 걸까요? 네, 전체적으로 그렇게 분위기에 따른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계속 좀 이슈가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그 지정학 좀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거는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어떻게 좀 마무리가 돼서 끝났으면 좋겠고 이에 추가적으로 작년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도 발생되고 있었다 보니까 아직까지 좀 지속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다 보니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근처에 이제 폴란드도 있고 하다 보니까 폴란드의 유럽에 자리 잡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기 보완에 대한 필요성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동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분위기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사우디 및 중동 쪽에서 그 증강이 좀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K 방산 쪽에 굉장히 좀 많은 집중도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뭐 폴란드에 대해서 2차 계약이 좀 진행이 됐다라고 좀 어느 정도 이슈가 끝나긴 했지만은 이에 지금 다른 이슈도 나올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뭐 트럼프와 바이든에 대한 대통령 선거가 남아 있으니까 네네. 11월 달에 대통령 미국 대선이 좀 남아 있는데 재대결이 좀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내용을 봤을 때 이제 방산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좀 모멘텀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트럼프의 경우에는 나토 회원국 방위비 그 분담금을 2% 내라는 좀 압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거의 뭔 상황인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에 따른 영향도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심지어는 최근에 이제 뭐 중국 양해와 관련된 이슈를 했을 때 저도 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국방비에 대해서 7.2% 증가를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는 좀 살벌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해외 쪽에 대해서는 지금은 좀 국방비 증진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은 앞으로도 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지속되고 있기도 하고 중동 분쟁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로서 이렇게 부상을 하게 되면서 관련된 내용들이 방산주들을 끌어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외 쪽 말고 국내에서는 방산주들의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 한미 방위비 분담에 대한 협상 조기 착수에 따른 소식이 좀 있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여기에서 살펴볼 게 뭐냐면은 주한 미군 그 주둔 비용은 그 한국과 미국의 정부가 나눠서 좀 내고 있었습니다. 나눠서 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분담금은 2년에서 5년에 한 번씩 협정을 좀 맺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21년 당시 때 이제 결정된 현재 부담금의 규모가 내년까지 좀 유효하다 보니까 네. 지금은 협정 만료 시점이 1년 9개월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가 그 자국 협상 대표를 좀 발표를 하면서 차기 협상에 대해서 공식화를 좀 어느 정도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미리 조기 착수를 하기 위한 노력이 좀 보여지고 있고 기존에 이제 방위비에 대해서도 5배 정도 이제 증액을 좀 요구를 했던 트럼프였는데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 한다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트럼프 당선에 미리 좀 대비를 해서 그 대선 전에 협상을 좀 끝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움직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2차 전지의 경우에도 지금 트럼프 리스크가 좀 어느 정도 발생이 됐잖아요. 근데 저는 그 2차 전지에 대해서도 뭐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를 지금 반영받을 필요는 없고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인물이기 때문에 좀 계속 좀 흐름들을 체크를 해야 되지만은 지금 주가에 대해서 반영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렇지만은 방산의 경우에는 이러한 비슷한 느낌이긴 하지만 방산의 경우에는 기존의 이러한 입장들이 좀 어느 정도 발표가 되는 상황에서는 좀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고 지난해 분담금만 해도 우리나라가 한 약 1조 2천억 정도 2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빨리 마무리되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6일 때는 그 정부에서 좀 그 정책적인 내용들이 나오긴 했었는데 산업부 그 통상교섭본부장이 LIG 넥슨을 좀 방문을 맞아요.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이 주가가 더 크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LIG 넥슨 쪽으로 굉장히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특히 이제 산자부에 대해서는 수출 확대에 대한 좀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동 쪽으로 수출 여건을 좀 대폭 개선을 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제 사우디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무기류 수출 확대를 이끌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국내 이슈에 대한 어느 정도 좀 반영을 받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내 이제 방산주가 크게 부각을 받은 것은 수은법 때문에가 그쵸. 아닌가라는 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수은법 개정안 통과 효과가 먼저 제가 가장 크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난해 수은 그 기준 수은의 자기 자본금이 한 15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개별 기업에 줄 수 있는 저체금융 한도가 7조 4천억 정도 수준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앞선 그 1차 폴란드 계약 때 6조 원가량을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한도가 대부분 좀 소진이 됐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한도를 좀 더 크게 늘렸으면 좋았겠지만은 원래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30조 원가량의 폴란드 2차 수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좀 어느 정도 증액을 하면서 25조 원으로 늘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단 잘 된 것이다. 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추후에는 수주가 또 있게 된다 한다면 또 정책적으로 뭔가 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방위비 분담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또 그리고 정부 쪽에서 LIG 넥슨 사업장을 방문했다는 소식 그 외에도 수은법 개정안까지 방산주들 해외, 국내에서도 호재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좀 기대해 볼 만한 방산주 이벤트들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은 방산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뭐 미사일을 쏘거나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주 항공과도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일정을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방산주에 대해서도 뭐 LIG 넥슨도 사실 모르실 수는 있겠지만 우주 항공과 또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당연히 있고요. 현대 로템도 우주 항공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연계성은 계속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5월에 우주 항공청 개청에 따른 기대감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일단 좀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보고 있고요. 네. 게다가 이제 방산주별로 이제 추가 모멘텀이 붙은 기업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LIG 넥슨의 경우에 로봇과 좀 연계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 로봇에 따른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부 정책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난 6일에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방위사업청에서 올해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하면서 살펴봤을 때 한국형 그 세축 그 체계 구축에 대해서 6조 원 정도의 투입 능력을 좀 구축을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네. 국방 기술 연구 개발에 대해서 2조 4천억 투자, 그리고 올해 방산 수출에 대해서 200억 불 달성, 그리고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에 진입을 하겠다라는 좀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결국은 방산의 경우에는 연말에도 정부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연말에 이제 정부 정책이 나오게 된다 하면은 그 다음에는 누리온가 나로온가 그중 이제 또 발사체가 또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점을 좀 꼼꼼하게 챙기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디테일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은 추가적으로는 AI와 양자 등의 10대 분야에 대해서도 국가전략 기술에 6,500억 정도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좀 다양한 이슈들은 좀 많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 지금 조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더 흐름을 체크해보자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네, 우주항공과 관련된 모멘텀들도 방산 쪽에 붙고 있습니다. 일단 사업 내용들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함께 모멘텀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방산주들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볼까요? 일단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의 그 주가의 경우에는 만약에 주가 상승을 했다 하면은 그때는 좀 차익 실현 비중을 좀 축소를 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저번 주 중에 대부분 축소를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어느 정도 비중 축소의 전략에 대해서 유효하긴 하지만은 언제든지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신규 접근 시 무리하게 지금은 좀 접근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각 기업들마다 좀 더 조정을 받고 일부 좀 횡보 구간을 거치게 된다 한다면 그때는 좀 적은 비중으로 모아서 분할매매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산주 모멘텀 그리고 스케줄을 반드시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남아있는 게 5월 달에 우주항공 개청도 있겠지만은 네. 그 추가적인 수주적인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심지어는 11월의 경우에는 지금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 한다면 그 전에 미리 어느 정도의 그 내용들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11월 기준으로는 또 우리나라는 정부 정책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연계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그 발사체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이 점을 계속 좀 체크를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최근에 방산주들이 좀 고점을 경신하면서 많이 올라갔을 때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좀 덜 반영이 됐을까요?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다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네. 왜냐면은 기존의 2차 그 폴란드 계약에 따른 내용들이 좀 포인트가 컸던 게 뭐냐면 30조 원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긴 했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이게 지금 뭐 어느 정도 자본금에 대해서, 왜냐면은 직접 폴란드가 우리나라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돈을 줄 수 있는 그렇죠. 구조가 네네.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좀 반영을 받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대부분의 이제 그 선반영이 되는 시점에 대해서 한 6개월 전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약간 좀 리스크적인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좀 탈피를 해야 되는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졌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수주에 대한 부분들은 다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받았는데, 추가 수중에 대한 가능성이 좀 열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반영을 받지 않았고, 기존에 이슈됐던 것들은 좀 다 반영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새로운 내용이 나온다면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수주 쪽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는 그런 수주들은 반영이 됐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소장님은 보시기에 방산주 토픽을 어디를 봐야 될까요? 물론 이제 저는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 시스템도 다 좋고요. 풍산도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좋긴 한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딱 모멘텀이 몇 가지 지정되어 있지 딱 한두 개 모멘텀만 지정되어 있는 기업들의 경우는 그렇게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LIG 넥스원의 경우는 계속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작년 말 그 동사의 경우에는 기준 수주 잔고가 한 약 19조 원 정도 된다 합니다. 그러면서 역대 최고 갱신을 했던 부분들이 있긴 한데, 지난 6일 때 저는 포인트가 되는 게 뭐냐면, 지난 6일 산업부 통산본부장이 동사를 방문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죠. 굉장히 큰 포인트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다른 쪽에도 이제 앞으로 방문을 하겠지만,
방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어느 정도의 기대감이 있고 좀 몇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점이 굉장히 좀 포커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심지어 지금 오늘도 뭐 통상본부장이 미국 가가지고 그 미국 쪽으로 가서 네. 심지어는 반도체 그 보조금에 따른 내용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좀 반도체주들이 탄력을 받고 있기는 한데, 그만큼 이게 지금 누군가 행보를 거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단순한 이슈는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LIG 넥선 쪽은 계속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그 계속 이전부터 나왔던 게 미국 로봇 제조 기업인 그 고스트 로보티스에 대한 인수가 계속 좀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만약에 인수가 된다 한다면 방산과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게다가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우주 항공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사업 다각화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탑재체에 대해서 겨냥을 하고 있다라고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지만은 초소형 위성체계 합성 개구 레이더라고 있거든요. 그 개구 레이더에 대해서 검증 위성 사업에 대해서 지금 카이와 그 협력사로 좀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싱가포르 구프펀드, 그러니까 GIC라고 있는데 LIG 넥슨의 지분을 장내 매수해서 3대 주주 자리까지 좀 올랐다 합니다. 그만큼 지금은 뭐 중국 쪽에 뭐 그 방위비든 뭐 그렇게 올리고 있기는 하지만은 싱가포르 쪽에서도 굉장히 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좀 모멘텀을 부각받는 점을 봤을 때는 LIG 넥슨 쪽이 그래도 좀 더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토픽 종목으로는 LIG 넥스원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사실 로봇과 관련된 모멘텀도 같이 붙어 있으니까요. 이 정부 쪽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함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LIG 넥스원의 경우에는 이제 방산 쪽에서 이제 로봇도 인수를 하면서 그쪽으로 붙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해성 TPC 요 종목도 되게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방산 로봇 쪽으로 좀 부각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종목은 어떻게 방산 섹터로 좀 볼 수는 없을까요? 저는 좀 이거를 살펴보기는 해야 되는데, 네. 사실상 지금 방산과 관련된 부분들로 보기에는 아직까지 좀 애매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는 있기는 하겠지만은, 제가 보기에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이 기업에 대해서 별도의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 네. 체크를 해보니까, 그 120억 규모의 그 유상증자를 좀 결정을 했던 이력이 있는데, 이게 지금 3자 배정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신규 상장 예정일이 그 5월 20일이고 납입일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납입일이 지금 보이진 않지만은, 그래도 지금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의 그 뭐라 해야 되나, 인수나 뭐 여러 가지 투자 관점을 좀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볼 필요는 있긴 하지만, 지금은 이 기업에 대해서 신규 접근하기는 아직까지 좀 까다롭지 않나. 근데,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은 일단 감사 보고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으니까 천천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방산 관련 섹터들이 지난주부터 상당히 좋은 흐름을 기록하면서 신고가 행진을 펼쳤는데요.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모멘텀들도 있고 상당히 업황 자체가 우호적인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종목별로 투자 전략 잘 짜보셔가지고요. 이 체크해서 수익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이코노미 클럽 시간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님과 함께 방산 관련된 섹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 잘 하시고요. 오후장도 투자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